5.18 지방선거 특집 제주도지사를 고르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미디어 제주의 김영훈 편집국장님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첫 방송 주변 분위기는 어떠셨나요? 제가 나온 영상 보고 귀엽다? 이게 솔직히 좀 부끄러웠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을 혹시 모시고 오셨는지. 문 씨, 문대림 전 청와대에 있었죠. 더불어민주당 소속인데 경쟁력 있다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대신 또 요즘 시끄러운 얘기도 많이 있죠.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잘한다. 요즘 너무 바쁘신 분이시죠? 더불어민주당의 문대림 예비후보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대림입니다. 네, 현재 다양한 매체에서 민주당 도지사 선거 경선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 등록을 했고요. 열심히 유권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후보자로 거론이 되고 각종 뉴스거리들이 생산이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조금 풀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그렇게 해야죠. 이번 코너는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첫 번째 후보입니다. 현 제주지사 원희룡, 자유한국당의 김방훈. 김방훈 하겠습니다. 이유가 혹시? 가끔 소주 한잔 먹었었거든요. 경조사 집에서 만나서. 개인적인 친분이? 친분까지는 아니지만요. 푸근하지 않습니까? 도민스럽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 후보는 바른미래당의 장성철. 역시 김방훈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개인적인 친분으로. 개인적인 친분이 아니고요. 정치 지도자의 넉넉함이 좀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녹색당의 고은영. 김방훈 하겠습니다. 사실 잘 모르거든요. 녹색당 고은영 후보님을. 그럼 다음 후보는 아나운서 허수경. 역시 같은 이유로 김방훈 하겠습니다. 제주를 많이 알리고 예. 계신 분이죠. 방송인 이효리. 이효리 하겠습니다. 이번엔 왜 다른 이유로? 연예인으로서의 모범 그리고 건강성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나. 다음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강기탁. 강기탁 해야 되겠죠? 또 이유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리고 제주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저랑 많이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좀 보수 쪽이다라고 저는.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은아. 강기탁 하겠습니다. 정치도 사람이 하는 겁니다. 거기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희수. 네, 역시 강기탁 하겠습니다. 큰일 났다. 그럼 이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본 적 있어요? 예. 미디어 제주의 김영훈. 예, 김영훈 편집국장입니까? 이분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만났는데요. 책을 한 권 선물 준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미디어 제주에 가기 전에 지면지에 계실 때부터 제가 기사를 자주 읽었었습니다. 이런 언론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문대림 예비후보님 선택은 미디어 제주의 김영훈. 우와.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악플 읽어주는 남자 김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평소에 자신의 담긴 악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댓글을 안 읽은 지는 한 7년 지났습니다. 그렇습니까? 요번 코너만큼은 네, 좋습니다. 예. 그러면 후보님께서 악플이 이렇게 많습니까, 지금? 골라 하겠습니다. 이분이 문재인 측근이라는 것과 민주화 세대라는 것으로 현재 정권 지지 분위기에 편승해서 야망을 꿈꾸는 것 같으나 실상 도의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까 의문만 떠오를 따름이고. 그 답변.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은 맞습니다. 두 번의 선거를 함께 치렀고 청와대에서 일을 했었고 이 정도면 측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문재인의 정치적 철학을 제대로 받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약진해야 된다. 그래서 과감하게 도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마케팅만 한다. 네, 그거는 제 대통령 비서관으로서의 자랑하고 싶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 다른 분도 달고 있더라고요, 대통령. 그렇죠. 근데 이제 격이 틀리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칸 뽑아 주시죠. 청와대는 스펙 쌓기로 들어간 건가라고 했는데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서 사표를 쓴 부분에 대한 지적 같은데 독선 독주 행정과 함께 고립되어가는 제주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예. 결과적으로 도움은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가위바위보 할까요? 가위바위보. 뭐? 뽑으십시오. 아니, 공정성이 시비가 와요.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는 문대림이 숟가락만 얹은 거 아님? 이렇게 있습니다. 큰일 나셨군요. 제가 청와대 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가장 뿌듯한 일, 부끄럽지 않은 일이 강정 관련 구상권 철회에 관한 대통령과 비서관만 바뀌고 국방부 총리실 전 정권의 분들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구상권을 철회하게 되면 배임죄에 관한 문제, 뭐 국고 손실에 관한 문제 이러한 나름대로의 자기 명분들 이러한 명분으로 완전히 포장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 와서 진짜 제가 봐도 악플 같습니다만. 근데 솔직히 제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건 공정성 시비를 떠나서 꼭 한번 예. 뭔지 아시죠? 아 보십시오. 아, 왜 안 나와? 아, 혹시 유리 좋아합니까? 아 요즘 유리자만 들어도요. 예. 정당에 속하지 않는 도민입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있는 그대로 말해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판단하지요. 유리의 성과 관련해 처음에는 이제 곧자월 파괴 주범으로 그리고 부당하게 인허가에 개입한 사람으로 그리고 관광진흥기금을 받은 사람으로 공로주를 받은 그래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됐었는데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재산 신고할 때 있지 않습니까? 재산 항목 구분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 단순 착오였습니다. 그게 백지 신탁을 피하기 위한 직무 관련성을 피하기 위한 이런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허가 과정에 제가 한마디라도 했었거나 조그마한 개입이라도 있었으면 이 정도 판이면 안 나왔겠습니까? 그러면 아예 깨끗하다. 문제가 예, 전혀 없다. 예. 재산 항목 구분 오류 이거는 인정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예, 나머지는 이렇게 안 해주셔도 되고. 근데 이제 언론계 출신 아, 저를 싫어합니까? 아닙니다. 매우 좋아하는 1등으로 뽑았습니다. 아, 이 두 개도 궁금합니다. 그게는 선물로. 자, 지금부터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 문대림 전 청와대 제도 개선 비서관 청문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비후보에게 날카로운 질의를 할 김대현입니다. 어떤 질의가 있더라도 진지하게 그리고 거짓 없이 답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주 출신으로 청와대 입성하신 문대림 본인 맞습니까? 네. 자, 문재인 대통령과 친하시죠? 전화통화도 자주 하시고요. 전화 통화도 했었고요. 아, 그렇군요. 소주도 마셨었고요. 아, 소주도 예. 한라산으로 마셨습니까? 네, 한라산으로 마셨습니다. 역시 예, 제주 출신 맞습니다. 네. 자, 제가 문재인 대통령께 직접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통화 가능하시죠? 지금요?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연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화기 빨리 주세요. 네. 빨리 누르세요. 예, 대전화에 폰 번호가 있거든요.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겠습니다. 예. 빨리 누르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정말 받아버리면 어떻게 하죠, 이거? 그러면 감사합니다 땡큐죠? 이게 그래도 되는 겁니까, 이거? 됐습니다. 그 시간 일부러 이렇게 길게 끄시는 거 아니에요? 눌러쳐 가시면서. 네. 예, 두 번째 질입니다. 대정몽생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청와대 근무 7개월을 제외하고 평생을 제주도에서 사셨어요. 맞죠?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국회의원 보좌관을 하면서. 그래도 제주도에서 산 시기가 엄청 많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요즘 제주어도 잘 안 쓰시고 표준어만 쓰시면서도 외모에도 부쩍 신경을 쓴다 서울 사람 코스프레를 한다는 제보가 있어요. 예. 구수한 제주어는 잊으신 겁니까? 구수한 제주어? 구수한! 죄송합니다. 본인의 방구 냄새는 얼마나 구수하다는 생각이에요? 100점 만점에 몇 대 몇? 그냥 독한 걸로 알고 있을게요. 네. 예, 한번 맞추면 쓰러지는. 네. 그런데 말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산 좋아하시죠? 산. 네. SNS를 보니까 안나푸르나, 차마고도 자주 다니셨더라고요. 코타키나발루, 부갈푸스 다 다녔습니다. 네. 차마 한라산은 못 올라가셨나 봅니다. 고도가 높아섭니까? 한라산은 차마 한라산. 차마 개그. 예. 제 개그가 좀 너무 웃겨가지고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런데 몸치라는 의혹이 있어요. 몸치는 아니고요. 아니, 제가 봤어요. 작년 크리스마스. 예. 이 영상을 보고 아이들이 눈물을 흘려서
선물을 못 받았다는 소문들이 있어요. 그때 갑자기 시켜서 그때 선물을 못 받았대요. 아이들이 울면 안 되는데. 명심하겠습니다. 네. 한번 불러보세요. 아이들을 위해서. 자유롭게 저 하늘을. 아이들이 함께 날아가세요 빨리. 자유롭게 저 하늘을. 예. 우리도 잘하시네요. 네, 네. 다음부터는 아이들 울리지 마시고 이것으로 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현재 많은 후보들이 경선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성장을 위한 개발과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는 성장 담론으로 대규모 개발을 밀어붙이던 시대는 지났거든요. 물론 개발의 욕구를 받아들이긴 해야 되지만 철저하게 계획 허가제 중심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성장보다는 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될 때가 아닌가. 환경보존 정책은 최상위 정책으로서 자리매김돼야 된다. 환경이 곧 경제고 돈이다. 그것이 제주의 가치다. 그것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제주도 고성장과 도민들 삶의 행복 지수가 반비례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원희룡 지사께서 더 큰 제주를 말씀하셨습니다. GRDP 25조를 얘기했었죠. 누구를 위한 이 빠진 성장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경제는 성장하되 도민은 잘 살지 못하는 이러한 방식은 지양되어져야 된다. 개발을 하더라도 환경을 지킬 수 있는가? 제주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가? 도민의 호주머니를 채울 수 있는가? 낙수 효과가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가지고 도민 체감형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 젊은 친구들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정책들을 펴나가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대림 예비후보님께 4.3은 어떤 의미일까요? 4.3은 일단 아픔이죠. 아픔이고 저는 가치이자 책무라고 봅니다. 분단 조국을 반대하고 불의에 항거했던 정의의 가치를 4.3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그분들이 의지와 관계없이 희생당했던 이런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제주도를 좀 더 평화와 인권이 살아 숨쉬는 평화의 섬으로 갖고 나갈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 그것을 위해서 헌신할 것이다. 이런 자세로서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언론에 보여지는 이제 정치인 문대림처럼 평범한 도민 문대림의 성격도 혹시 비슷하신가요? 제가 저 자신을 평가하긴 그런데요. 저는 이제 우선 잘 듣는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저희 의리를 평가해주고 뚝심을 평가해줍니다. 소통과 공감의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해서 도민들의 이웃 같은 도지사, 친구 같은 도지사 또는 이제 머슴 같은 도지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은 투표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